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월 7일 RF텍의 기업적인 내용. 어제는 최대 주주의 RF텍 지분 증가에 대한 공시가 나왔고요. 이번 주로는 중저가 대여 미국 주파수 경매가 완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투자 분석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1,000억 원에 대한 매수, 기관 투자가는 1조 원의 매수, 종합주가지수 3,000이 넘어서 1조가 들어오는 기관 천치들의 모습이죠. 지수가 낮을 때는 다 팔고 고점에서 정신없이 파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또는 여전히 기관 투자가들은 2천억에 대해서 매수, 조만간은 기관 투자가들은 다시 코스닥에서도 큰 폭의 그동안 연일 매도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큰 폭의 매수세가 다시 도래할 날이 모레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객예탁금은 69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풍부한 유동성 고객예탁금으로 인해서 지수는 지속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RF텍은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과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RF텍 보유 주식 최대 주주의 지분이 증가한 418만 5천 주에서 어제의 보고서에 의하면 480만 주, 대략 60만 주 이상이 더 늘어난 모습이죠. 62만 400주가 늘어났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최대 주주는 1월 5일에 장내 매수를 취득가의 평균은 1,570원, 30만 400주. 그리고 어제 1월 6일 장내에서 평균 단가는 1,678원, 32만 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월 4일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했죠. RF바이오의 신공장 구축을 위해서 150억 원을 추가 출자했다. 왜 이렇게 급하게 RF바이오와 RF텍은 이렇게 움직임이 빠를까? 최대 주주 역시나 급하게 적은 지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사주도 이렇게 여기에 있죠. 60만 주 정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RF바이오의 균주에 대한 것, 그리고 RF텍의 이제 1월 중순 다음 주부터는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겠죠.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탕을 두고 이렇게 자금 확보, 그리고 지분 증가, 이런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보게 되면요. RF바이오는 지난해 히알루론산 필러 외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 성장한 84억 원을 기록했다. 내년 이후 예정 수주 물량을 고려할 때 기존 생산 설비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설비 증설을 결정했다 그랬고요. RF바이오는 공장 2개동, 관련 부대 시설 등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1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고 요거를 이달 중 1월 달로 부지 선정을 마치고 설계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따라서 3월 초에는 이렇게 공장에 삽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월 이번 주에 미국 중저가 대역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어서 본격적인 수주 진행이 진행될 거다. 경매 라운드 진행 상황으로 판단할 때 1월 첫째 주 정도에 주파수 경매가 종료될 전망이고 3.7 기가헬즈 대역 주파수 경매 이후에는 또 버라이즌 외에도 AT&T, T-모바일, DC 네트워크 등 미국 통신 4개사로부터 국내 5G 장비 수주 공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철이 한국투자증권연구원에는 2021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공급 체인의 수주 실적 개선 모멘텀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인 매출 인식 규모화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중장기 매출액 이익 수주 잔고 증가의 방향성은 뚜렷하다. 삼성전자 공급체인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파수 경매와 5G 장비 수주 동향, 매출 발생 시점과 규모를 감안하면 국내 상위권 통신장비 업체의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고 다시 사상 최고가 기록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시장에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1월에서 2월 미국 통신사 쪽 대규모 수주 소식이 발표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 2월과 3월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 김 연구원은 최근 3년간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내년 초,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올해 초입니다.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미리 주가가 반응할 공산이 크고 월별 장비 매출 규모로 보면 연초입니다. 작년 기사이기 때문에 연초, 올해. 연초 네트워크 장비주의 랠리가 이어지며 3월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돌파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꼭 한 달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3월에 이 연구원은 3월의 주가 그리고 4월 15일경이라고 하면 바로 실적 발표해야 되겠죠. 5월이군요. 4월부터 해서 3월에 이 김 연구원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 돌파할 것이다. 장비주에 대해서 4월 초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한 달 미루어서 조금 더 일찍 나오면 좋겠지만 늦어지면 또 실망이 되니까 보통 보면은 3월 말 4월 초에 주가가 과거에 보면 움직였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1,300원을 종가를 형성했네요. 거래량은 93만 7천 주이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판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14만 주 정도를 내다 팔았습니다. 기관은 이제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기타 법인은 증명이 해결됐습니다. 바로 대주주의 물량으로 기타 법인이 잡혔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14만 주를 오늘 매도를 했는데 지속적인 매도 모습인데요. 최근에 지분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66만 주에서 14만 주를 빼게 되면 52만 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모든 주식에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 기본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도 2%의 보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66만 주, 오늘 14만 주를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52만 주에 해당이 될 텐데 52만 주는 과거 단 한 번도 거의 없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오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14만 주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쳤고 향후 더 이상은 완전히 팔지 않는 한 어떤 기업이든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2% 정도 이상, 3% 이상은 항상 있는데 그러면 52만 주가 남을 것이고요. 이제 외국인 매물도 마무리되어 간다. 이제 블록딜한 최소한 11,000 아래에서는 블록딜한 기관 투자가의 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JP모건에서 팔았네요. 어쨌든 외국인에서는 5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수세만 남아있을 것이고 당장에 내일 시장을 한번 지켜보면 외국인 동향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월 그리고 준공
부지 설비 설계를 마치고 시작되지 않나. 따라서 주가는 3월, 4월 증해라고 한다면 앞으로 3개월 뒤에 큰 의미 있는 주가가 형성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점마다 조금씩 저 역시도 담아보고 있죠. 가장 대바닥 자리 9,300원대 참으로 짜릿했는데 앞으로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 지속적으로 RF텍의 주가 움직임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